자, 오늘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예. 그 보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모토를 이제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이요? 예, 어떤 모토냐면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메모를 했어요. 예, 이 국민의힘 대선 공약 기획단에서 모토를 걸었는데 경제는 국민의힘. 바로 웃음이 터지셨네요. 네네네. 경제는 국민의힘. 네,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거기 그 주어가 빠졌네요. 예. 경제는 국민의힘 이 망쳤습니다. 여기까지 스스로가 예. 안 들어갔네요. 아니, 국민의힘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아니 지금 아무리 대응 체제라도 그렇지 예.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물론 트럼프발 위기이긴 하지만은 아니 그래도 뭐 좀 기본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쥐들은 미국 국채를 사고 말이죠. 아니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이 미친놈들. 아이고 진짜. 둘 다 경제 관료 출신인데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네.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또는 뭐 최상목 등등이 망친 경제 얘기를 먼저 포문을 열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 주제 먼저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나라 살림 얘기.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국회에 이제 심의 의결을 받으면 예산안이 연말에 확정이 되고. 그렇죠. 그게 한 6월쯤 나오죠? 이게 정부가 예산안을 초안을 만드는 거는 뭐 6월 말에 만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9월까지 검토해서 국회에는 한 10월, 11월쯤 이제 넘기게 되고요. 네네네. 어쨌거나 이제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네. 그 확정한 대로 1년을 사는 거죠. 네. 그다음에 1년을 살고 예. 너희가 예산한 대로 잘 살았냐? 예. 너 이거 예산 세워줬는데 왜 낭비했냐? 아니면 세워놨는데 왜 일을 안 했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예. 당초 예상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걸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살림을 예. 다 살았으니까. 예. 이 결산 절차도 그러니까 예산의 한 이 사이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 세우고 끝나고 결산하고가 한 패키지입니다. 네. 근데 결산을 하면은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아주 그렇죠. 중요한 이제 사실은 국가행정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 의결 끝난 결산 내용을 다시 국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네. 1년 살림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검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국회가 뭐 사실 뭐 돈이 도망갔는지 이런 회계 부정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심사를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시킨 대로 안 했어? 라든지. 아무튼 이제 국회가 예산 결산을 할 수 있는 결산 문서는 정부가 확정을 해주는데 그게 네. 어저께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24년 결산이 어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국회에 넘어오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서선을 길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그냥 정부가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정부 문서로 확정된 얘기를 놓고 지금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예. 지들이 스스로 인정한 2024년도 나라 살림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론. 나라 살림 적자 105조. 105억이 아니라 105조. 105조 폭탄 던지고 튄 윤석열. 또 도망친보다도 더 저는 센 영어. 튄 윤석열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 지금 싶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예. 도망치는 너무 좀 격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어요. 도망도 아니고 냅다 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105조 나라 살림 적자가 났는데 네. 조금 이제 전문적인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네. 월급 총 수입 100원. 그럼 총 지출 만약에 뭐 110원 그러면 총 지출에서 총 수입을 뺀 나머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네네. 요거는 그냥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 재정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딱 빼면 된다라는 네. 건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고 막 좀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확한 내 살림살이가 분별이 잘 안 돼요. 네. 연금도 막 들어가 있고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빼자. 자료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 빼고 실제로 네가 평시에 쓰는 살림살이 그것만 보자라고 네. 하는 게 관리재정수지입니다. 통합 빼고요. 네. 관리재정수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 관리재정수지가 105조가 적자가 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잘못한 건가 예. 말씀드리면요.
전년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나라 살림을 말아먹었거든요. 예. 전년도 대비해서 적자가 17조 7천억이 또 늘었어요. 아, 바뀌었네. 냅다 튄 거. 그렇죠. 예. 전년 대비 17조 7천억이 적자가 또 늘었고 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요 정도 적자가 납니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마이너스 13조 1천억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나 엉망진창으로 나라 살림을 해서 적자 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적자가 100조가 넘어간 거는 지금까지 딱 3번밖에 없어요. 2번은 언제냐면 팬데믹 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코로나 때니까 다양하게 지원도 했어야 됐고 예. 우리가 백신도 사야 되고 네. 자영업자들 지원도 해야 되고 했었거든요. 그때 2번을 빼고는요. 잘 들어주시죠.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네. 미중유해, 예. 그야말로 전란, 전시, 그렇죠. 전란에 가까운 예, 그런 때였어요. 사유가 생긴 때를 제외하고는 네. 평시인데 예. 거의 전시, 전란에 준하는 팬데믹에 준하는 적자를 만들어냈다. 아.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관료들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방관하듯이 내팽개쳤더라도 이렇게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예.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요. 네. 평소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 재정 수준이 적자가 나는지 말씀드려보면요.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이 윤석열한테 넘어가기 전에 팬데믹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 2016년, 17년, 18년 때는요. 네. 10조에서 18조 사이예요. 그 정도 살짝 적자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이요. 그거 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2021년에 마이너스 90조. 아니 2022년부터인가요? 네.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마이너스 117조. 네. 작년에 마이너스 87조. 올해 드디어 104조 해가지고 야. 평시에 10조 내외의 적자를 보던 게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제 기억에는 17년 연속으로 아마 10조 대예요. 거의 지금 20몇 년 만에 10배를 나라 살림을 헤쳐드셨다. 이건 또 나쁜 새끼네. 야, 이 개새끼야. 네. 이런. 그러니까 100조 대가 전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팬데믹이 없는데 팬데믹급으로 나라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국가 GDP 대비해서 도대체 적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퍼센트도 4%대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0.5, 1 이 정도예요. GDP 대비해서 적자가. 네.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는데 무려 4%를 넘어가면서 나라 살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급이 솔직히 수입이 100만 원인데 4만 원을 적자를 냈다는 얘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비율이죠.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탄 적자가 터졌냐.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경기 침체. 근데 그것도 윤석열 책임이에요. 경제 운영 자체를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 경기 침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갑자기 이제 국힘이나 최상목인 그럴 거예요. 내 책임입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너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경제 정책을 운영했고 바로 또 그겁니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망가뜨렸길래 그렇죠. 경기 침체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요. 아니, 추궁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아니 만약에 그게 책임이 없다면은 예. 누가 대통령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럼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니까 빨리 내려오든가. 그렇지. 야, 너 아니고 저기 경기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너 그만둬. 예.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니? 이런 얘기가 예.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법인세가 들거쳐서 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니죠. 경기 침체를 만들고 기업들이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금도 못 낼 정도로 경기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낸 너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 자기 책임입니다. 네. 두 번째, 직접적인 감세 효과가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약 105조 중에서 결정타는 약 30조의 세수 결손.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 그것도 너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됩니다. 세금이 안 왜 들어오는 세금을 건 빵꾸 냈어? 다 탈세냐? 아니죠. 그렇죠. 감세. 가난해서 감세입니다.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세금을 덜 걷어서 부자들 예 그래서 세수 부족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감세. 감세 때문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야 감세를 전부 다 쟤네들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네. 이런 건 항상 전문적으로 팩트로 패야 되니까요. 그렇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 적자의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린 게 하나는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이런 거고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둘 다를 제가 이제 팩트로 말씀드리면 감세를 엄청나게 감행을 해서요.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조세 부담률이 22%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얼마가 되겠냐면 17%대로 떨어집니다. 네. 명백하게 조세 부담률이 5%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철저한 감세 때문이다. 네. 그렇게 해서 세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네가 세금 깎아줘서. 그렇지. 예. 이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얘기고요. 네. 2년 사이에 무려 4.4%가 조세 부담률을 떨어뜨렸고 그러면 우리만 저렇게 깎았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안 깎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은 25% 내외거든요. 네네네. 우리도 그 전에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는 22, 3%였으니까 얼추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조금 우리가 그래도 더 많이 깎아주지만 네. 비슷하게 갔는데 윤석열이 들어와서 무려 4, 5%를 깎아서 17%. 야, 이건 진짜 기록적으로 깎아준 건데. 근데 자기가 감세를 철저하게 했고 그 감세 내용은 특히 부자 감세였다. 부자들. 예. 그 저기 부동산 자산가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부자 감세라는 이유가요. 아까도 이제 이 경기 체감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뭐 법인세가 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만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법인세는 실제로 17조 원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맞죠. 근데 침체의 원인은 너다. 너희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법인세가 17조가 덜 들어왔는데요. 그럼 나머지 세금도 덜 들어와야 될 정상인데 작년에 들어온 세수를 보니까 소득세는 오히려 늘었어요. 소득세 중에서 특히 근로소득세하고 이자소득세가 늘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법인세는 경기 침체 때문에 덜 들어왔어요라고 깎아주고 그 빈틈을 결국 누가 메꿨냐. 예, 근로소득세. 우리 선량한 서민들,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월급 봉투에서 따박따박 세금을 늘려서 대신 갚아.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가세가 무려 11.5%나 늘었어요. 11%. 왜 늘었을까요? 그 부가세는 물가가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부자나 바로 다 그겁니다.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근데 특히 물가가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높은 물가에 따라서 올라진 물건값에 10%의 부가세를 붙으니까 전 국민이 물가 고통에 대한 분담을 다 해가면서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성실한 우리 월급쟁이 중산층 서민들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올라 있는 물가 때문에 수많은 물품들에 붙는 10% 부가세를 전 국민이 내고 결국에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세수 결손 30조가 났다. 아주 과학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림을 박살을 내고 냅다 튀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윤석열이 정말. 근데 문제는 세수 펑크가 났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사실 또 중요한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안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경제계나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추경을 해서 소위 말하는 경제 마중물을 돌려서 다시 경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경제를 통해서 다시 세수도 늘리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장 재정.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대응을 한 거죠. 안 써 이런 거죠. 돈 안 들어오니까 안 써. 소위 말하는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돈은 누가 씁니까? 내수 어려워서 기업도 돈 없고 가게도 가계부채 등등등 소득 저하로 돈이 없고 근데 정부가 돈 안 들어오네? 나도 문 잠궈.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잠그면요.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실제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얼마나 줄였냐 봤더니 당초 예산보다 무려 18조 6천억이나 예산을 지출을 줄였다. 아이고.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이제 세금 다 깎아주고 세금이 안 들어오네? 빵꾸가 났네? 재정이 100조가 망가졌네? 돈이 없네? 돈 안 써. 사업 없애. 그럼 시중에서는요. 돈이 더한 돈은 그렇지.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아질 리가 없어요. 나아질 리가. 근데 단지 지표상으로 보면은 적자 폭이 줄어가지고 잘하고 있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도 총 지출도 줄였고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죠. 30조 이상 세수가 덜 들어왔는데 지출 줄인 게 대충 뭐 16조 18조니까요. 나머지 돈은 어디다가 땡겼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그런 기금. 돈을 겨우 땡겨 얻는 게 그게 17조다라고 이제 왜곡한 평형기금. 제가 가장 격분했던 게 부동산 쪽 기금까지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금은 그거는 그냥 뭐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 쓰면은 그렇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그 뭐 피해를 보든 말든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맞습니다. 뭐 펑크 났다고. 그렇죠.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고 17조 원을 땡겨 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집을 하는데 네. 상황이 어려워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알바도 자르고 불도 끄고 그렇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막 재료도 야 더 싼 걸로 하자. 중국산으로 바꾸고 날림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원가를 줄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더 안 옵니다. 안 오죠. 가니까 늘 불 꺼져 있고 예. 알바가 없으니까 예를 예. 들면은 예. 뭐 시켜도 늦게 오고 그럼 이제 서비스가 더 안 좋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조금 빚을 내더라도 네. 더 좋은 재료를 만들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 이벤트도 하고 예. 인테리어도 바꾸고 예. 새로운 메뉴도 넣고 홍보 전단도 뿌리고 해서 다시 활성화시킨 다음에 매출을 늘리고 그 늘린 돈으로 빚을 금방 갚고 이렇게 올라가라는 게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네. 재정을 통해서. 네. 근데 지금 대응한 방법은 줄여, 쓰지 마, 말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의 악순환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부의 곳간을 우리가 오늘 도둑질한다고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금고가 저기 있다라고 상상해보고 저걸 털러 가자. 털러 그래서 가자. 피디님하고 저하고 예? 복면을 쓰고 정부 곳간을 털러 갑니다. 예. 정부 예산은 대충 650조, 70조 이 사이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정부 곳간을 털러 가서 금고를 딱 열었어요. 지금 얼마 있는지 아세요? 얼마? 2천억 있어요. 아, 2천조가 아니라 2천억.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천억도 증발되면 그때는 IMF 오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곳간에 예. 2천억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600조, 670조, 700조 대에 살림을 하는 정부가 예. 곳간을 지금 딱 열었더니 예. 2천억 있다는 거예요. 2천억. 야, 만약에 2달 뒤에 예.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완전히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빈 털털이 집을 인수받는 그렇죠. 거네요. 예. 100만 원대 월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1억대 연봉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요. 지금 문을 열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돈 집에 얼마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1억대 연봉이면은요. 지금 0점대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1억,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그러네. 거기다가 0.4니까 예를 네. 들어서 연봉 1억인데 곳간의 문을 딱 여니까 지금 얼마 있냐면 뭐 30만 원 있나? 뭐 이런 거죠. 연봉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있나? 뭐 1억이니까 1,000만 원, 10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에요. 네. 한 4, 50만 원 있나 이런 거예요. 연봉 1억자 생활집에 그래도 은행에 한 1,000만 원도 있고 뭐 주식에 뭐 한 2천만 원 있고 뭐 이렇게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열었더니 30만 원 나왔다. 사실상 나라 곳간은 현재 텅텅 비었다.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금 수입에서 지출을 다 해갖고 이제 다 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남은 돈이 이제 2월이잖아요. 2월 지키는 돈이 4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4조 5천억에서 이거저거 다 빼니까 세계 잉여금이 2조 원으로 남아 있고 그 2조 원 중에서 우체국 예금 1조 1,000억 등등등 이거저거 등등등 다 빼요. 그러면서 일반에 마음대로 다 뺍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채무 상환이라든지 공자기금 상환 출연금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걸 다 제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금고를 딱 털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2,185억 원 나왔다. 670조를 1년 동안 쓰라고 줬더니 곳간에 2천억 남겼다.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었다. 쌀떡을 긁어도 훔치려고 그래도 바가지로 긁어도 바닥 긁는 소리만 난다. 통상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국채를 내거나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그럼 네. 한 번에 확 그 돈 가지고 경제를 살린다든지 그렇지. 띄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네.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예. 그걸 일단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안 했다고 치면 적어도 국가 입장에서 빚이라도 안 늘어야 정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국가 채무를 또 결산을 합니다. 같이. 네. 국가 채무는요. 1,175조 2천억으로 확정됐는데 네. 이건 그럼 어떤 규모냐? 예.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 음. 역대 최대치 돌파입니다. 음. 그러니까 고가는 작살내, 빚은 빚대로 최대치로 끌어당겨. 네. 남은 돈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없어. 네. 그야말로 무능의 3단 콤보 대환장 시리즈. 이런 거면은 예. 뭐 윤석열이가 키우는 강아지가 국정 운영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 국가 채무 잘 기억해 주시죠. 지금 현재 예. 국가 채무가요. 예. 역대 최대입니다. 예. 1,175조입니다. 1,175조. 예.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아, 내가 정부를 인수할 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빚이 많아서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후세에 빚을 남기기 위해서 부담을 남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빚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3% 이내로 채무를 묶는 이른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결론 국가 채무는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고 지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건전 재정은 연속해서 현재 달성은커녕 오바육바를 하고 있다. 오바육바를 하고 있다. 예. 아. 건전 재정 얘기나도 하지 말지. 달성도 못할 거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엄청난 상황이고요. 사실 네. 이제 이곳은 이제 국가 채무라는 거는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랑 합쳐서 딱 채권 같이 몇 월 며칠까지 갚어 이런 돈이 이제 직접 채무 같은 것들 이게 네. 이제 1,175조라는 거고요. 네. 앞으로 정부가 연속적으로 미래에 갚아야 될 거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거 결국 돈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뭐 것까지 고갈되면은, 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채무가 2,500조로 늘어나서 전년 대비 6% 늘었다. 현재 그 예. GDP 대비의 그 국가 채무 네. 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46% 정도 되고요. 네네.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가 처음에는 49, 그다음에 네. 46, 그다음에 46 이렇게 해서 네. 뭐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는 있는데 네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경제 규모는 저절로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 내버려둬도 예, 어쩔 수 예. 없이 커집니다. 예. 성장을 그래도 하긴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됐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총주출이 줄었다는 게 문제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국가 채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심각한 거지. 실속은 없고 빚만 늘고 있고 예. 돈은 돌지 않는 양쪽으로 지금 다 막힌 무능한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 살림이 이 지경이 됐다. 이런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하여간 지금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죠. 105조의 예. 폭탄을 던지고 냅다 뛴 네. 윤석열. 뭐 윤석열은 내가 언제 튀었냐, 날 잘랐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국민이 또 국가가 네. 너를 그 자리에 앉히지 못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이 말로 대꾸해주고 싶네요. 예. 특히 이 한덕수, 최상목 응. 경제 관료 예. 이 저수치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저자들 그렇죠. 지금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응을 하고 자빠졌어요. 예,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가리를 박을 자들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